안녕하세요. 저는 코스앤 컨텐츠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소리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부산 언니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성장시켜 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배우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부산의 매력을 가장 잘 파는 컨텐츠 마케팅 회사입니다. 부산에서 제대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 이것들을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계속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하는 일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부산 언니라는 캐릭터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는 어떠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꾸준한 연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관심을 꾸준히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어떻게 꾸준한 관심을 연결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즉 어떤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딘가에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관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겠다는 어떤 목적을 뒤에 두고 먼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관심을 어디에 연결시켰을 때 그 관심이 많이 연결이 될까? 그런 다음에 관심과 연결이 잘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가 회사로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을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에 가장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을 할 때도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에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어서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교수, 무언가를 가르치겠다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어떤 미션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경찰관 아저씨에게 관심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도 막걸리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걸리집에 많이 오게끔 할까? 그래서 그 막걸리집에 항상 비가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게에 연결이 되어서 결국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제가 부산에 와서 그 당시 때 관심을 가졌던 거는 SNS 채널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나타났었고, 이 페이스북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산의 맛집과 여행지, 핫플레이스들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연결이 되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올렸던 컨텐츠 때문에 매출이 아주 저조한 소상공인 분들이 제가 올린 컨텐츠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 SNS에 잘 연결시켰더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결국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이 일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리는 맛집의 정보나 그리고 여행지의 정보, 이것을 SNS에 제가 사진과 영상으로 올렸을 때 이 정보만 쏙 소비를 하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정보와 좋은 맛집 정보와 좋은 여행지를 누가 이렇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한번 연결시켜 보자라는 생각에 살아있지는 않지만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 캐릭터라고 정의를 하고, 이 소셜 캐릭터는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SNS에 계속 나타나는 캐릭터를 소셜 캐릭터라고 정의를 하고 이 캐릭터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4개의 캐릭터를 그려서 부산 언니는요, 언제나 니들 생각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니들을 생각해서 좋은 정보를 주는 언니.
그리고 부산 오빠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오빠는 오늘도 빠져든다. 가장 트렌디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이모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이모는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모아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부산 아재는 아이고 재밌네 이거의 줄임말인데 시사나 역사, 부산의 시사나 역사,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밌게 풀어주는 캐릭터, 이렇게 4명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연결시키려고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언니처럼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좀 더 많은 관심과 좀 더 끈끈한 연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채널에 이제 홍보나 어떤 광고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즉 기업이 해야 될 목적, 영리의 목적, 수익이 달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현재는 51만 명의 구독자, 부산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채널들도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희는 소셜미디어 채널에 캐릭터가 계속 노출이 되어서 소셜 캐릭터 채널을 가지고 있고, 이 소셜 캐릭터 채널을 가지고 컨텐츠 마케팅과 굿즈, 음식점, 카페 같이 영리의 수익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관심과 연결로 인해서 어떻게 사업까지 수익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심 컨텐츠, 그 중에서도 부산의 맛집 여행지를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연결시켰고, 그것을 계속 관심과 연결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었더니 어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영리 수익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다가설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 연결시켰을 때 새로운 수익 모델이 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카페였었습니다. SNS 채널에 사람들의 관심과 연결 이런 것들을 시켰더니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이 카페였었어요. 그래서 그중 카페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부산 영도 흰여울 마을에 카페를 실제적으로 차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진짜 부산의 바다, 부산의 정감 가는 어떤 바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흰여울 마을의 전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카페를 차렸더니 부산 영도 흰여울 마을에서는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었는데도 다행히 운이 좋게도 이곳은 좀 탁 트이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주말에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저희가 음식점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있습니다.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계절마다, 그리고 어떤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틀리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4계절로 나눠서 각 계절별로 저기에 입점된 매장들의 메뉴가 계속 바뀝니다. 마치 극장의 영화가 계속 바뀌듯이 저희는 음식이 시즌별로 계속 바뀌는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 기념품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저희가 다른 대기업들하고도 콜라보 제품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부산광역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캠페인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볼까라는 어떤 문제, 미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캐릭터를 통해서 이 캠페인을 좀 더 관심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재활용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캐릭터가 좀 캠페인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삼진어묵이나 부산의 좀 유명한 기업들하고도 제품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서도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고요. 이렇듯 저희 회사는 어떤 관심을 연결시켜서 그 속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연결과 수익 모델로 찾아가는, 그래서 관심을 연결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면 지금은 풀빌라나 키즈 풀빌라, 좀 자기 가족들이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관심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도 거의 보면 좀 소규모, 개인적으로 갈 수 있고 탁 트인 곳을 많이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회사가 가장 잘했던 거는 그 관심을 연결을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컨텐츠를 좀 잘 만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컨텐츠는 언제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컨텐츠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는 인간적인 컨텐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컨텐츠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 관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보고 저 작가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혹은 저 그림을 보니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저는 인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본다라는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한문으로 본다의 어떤 세 가지 한문 글자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그림을 본다, 즉 그림이 내 눈에 상이 맺힌다는 볼견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 그림에 어떤 커플이 지나가고 있네, 그 그림에 별이 떠 있네,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볼 관. 그리고 그 그림을 봤더니 내 마음은 왜 이렇지? 혹은 저 작가의 마음이 보이던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어떤 본질을 보려고 하는 볼진,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던 것은 볼진까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갔을 때 노을을 봤을 때 노을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노을을 보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내가 영화의 어떤 대사를 보고 만약 감동을 느꼈다면 내가 왜 저 대사에서 감동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 습관을 계속적으로 들이라.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연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경간진, 아까 말씀드렸던 경간진의 진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든 일상생활에서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좀 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해결점, 시작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UN 평화공원인데요. 저희 나라 정쟁 때문에 돌아가신 어떤 군인들을 여기에다 다 안장하고 있는 거죠. 안치하고 있는 거죠. 이 공원을 그때 지으라고 했을 때 아주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한겨울에 이 공원을 지으라고 했을 때 한겨울에 이 공원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공원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를 짓겠다고 했던 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죠. 모든 사람들은 초록색 잔디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을 때 잔디? 라는 것에 아마 빠져들어서 그냥 경관, 관찰만 하게 된다면 공원은 잔디니까 내가 잔디를 구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잔디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잔디를 구할 수 있겠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정주영 회장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잔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록색이 중요했고 그 초록색은 사람들한테 편안한 마음을 준다는 것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아닌 공원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그 편안함은 초록색이 준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주는 초록색을 한겨울에도 초록색이 있는 것만 찾았죠. 그래서 한겨울에도 초록색인 보리싹을 오히려 심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잔디공원을 한겨울에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시장의 상인들을 좀 홍보를 해달라는 미션이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와 저희 회사가
국제시장 상점의 상인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라고 했을 때 견, 관, 진까지 봤을 때 그 진은 저는 애틋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틋함을 어떻게 상인의 애틋함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모두들 국제시장의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상인들의 물건만 찍을 때 저는 그 상인들의 주름진 얼굴과 그리고 손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분들이 파는 그 수제로 파는 젓가락을 하나하나 깎아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 물건을 표현하기 이전에 진인,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진을 담고 싶어서 주름진 얼굴과 손 사진을 함께 물건과 올렸더니 이 물건에 어떤 진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물건 사진만 찍었던 것보다 국제시장의 상점, 상인들의 애틋함을 같이 찍었을 때 더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봄 시즌에는 어떤 콘텐츠가 많이 도달이 될까? 봄이라고 하는 거에 단어가 주는 어떤 설레임, 연애하고픔,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커플이 관심 있어 하는 벚꽃 데이트 코스를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SNS에 터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연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에 37만 명이 벚꽃 데이트 코스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다들 구독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견, 관, 진을 통해서 내가 보고 관찰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 그런 본질까지 보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떤 관심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조금은 틀릴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관심의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상대방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심 연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한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꾸준한 연결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연결은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인간적인 것은 내가 보고 관찰하고 본질을 보는 것까지, 느끼는 것까지, 그게 일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만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고 느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항상 조금 어느 순간 좀 붉은 립스틱을 좀 진하게 바르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붉은 립스틱을 왜 바르실까? 견관에서 그쳤으면 어머니가 붉은 립스틱을 발랐네 에서 그칠 수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여다 봤을 때는 어머니가 좀 갱년기가 오시고 조금 우울하거나 이럴 때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한다는 그 본질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는 어머니가 조금 기분이 꿀꿀하시구나, 안 좋구나 라는 걸 빨리 진적으로 보고 그날만큼은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조금 좋은 선물을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이제 관심과 연결이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꾸준한 관심과 연결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